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이 BBIG라 분리주어, 배터리 바이오, 게임 이러한 성장주들,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다시 또 급등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오늘도 전문가들의 순위가 달린 효자 종목들을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고도 두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열려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에 계속 나갈 이 하단에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도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왕좌의 게임 함께 해줄 두 분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백사 그리고 이주연 두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주연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다 전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대형주들의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밤에 미증시가 3대 지수가 전부 다 상승으로 마감을 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 발표한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서 여러 기업들이 좀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굉장히 우월한 그런 예상치를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를 보여주면서 증시를 좀 견인을 해줬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오펙 플러스 이제 증산 합의가 또 어제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죠. 그러면서 WTI유가 이제 4%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갤런당 4달러 선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는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영향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전히 또 아직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면은 진정한 반등이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분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주요 해운사들에서도 컨테이너선 수요 둔화를 좀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6월 달이나 7월 초에 만든 이런 저점들이 사실 국내 증시의 저점이 다시 더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고 하방으로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아직까지는 또 하방으로 또 열려 있다라고 또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어떤 악재라든가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점은 미중 갈등이 또 새롭게 등장한 악재죠. 미중 갈등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이제 줄먹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앵커님? 예, 줄 때 먹자 이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수익 줄 때 먹자. 네. 네, 맞아요. 지금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또 유행하는 말인데 줄먹이다 줄먹이 줄 때 먹자라는 말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상황이 좀 변수들이 아직 있고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외부적인 상황이 있는 현재 시점에서 수익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은 좀 욕심을 덜고 수익 실현을 하고 빨리빨리 조금 순환을 돌리는 그런 매매가 지금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요즘 잘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수익은 좀 줄 때 챙기자, 줄 때 먹자라는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백사 전문가의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보고 있던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셨는데요? 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특히 코스닥도
또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상승 종목들이,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 2차 전지와 그다음에 2차 전지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금 많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일단 먼저 모더나가 이제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어저께 미국 시장에 호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외에서 지금 모더나가 굉장히 급등을 해주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정말 예상외로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계속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우리 제약주 7월 달에 계속해서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해서 테마 자체를 좀 미리미리 선점해서 이런 이슈를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선점을 하고 사실 수익률을 우리가 극대화하려면 이 시세가 움직이고 나서 기업을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움직이기 이전에 좀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미리미리 들어가 있어야 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 대형 제약 바이오주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제약 바이오의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제약 바이오의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 네, 하지만 제가 7월까지 말씀드렸었을 때는 중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자리였고 이제는 조금 대형주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좀 장기보다는 줄 때 먹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줄 때 먹는 그런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다음 섹터를 좀 선취매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또 신전약 종목 이렇게 다음 우리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섹터를 준비를 해 오셨을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왕좌의 게임 저희 프로그램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포트 정비 구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릴 텐데요.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매수 범위는 22,700원에서 23,700원,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18,30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오늘 좀 매수가 범위를 넘어서서 바로 상승을 해버려서 일단 제프 전문가는 편입에 실패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비츠로테크 보도록 할 텐데요. 비츠로테크 요즘 흐름 어떻게 좀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그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또 저점에서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8월 초에 내일 있을 이제 국내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발사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라는 이제 미국의 민간 기업, 우주항공 기업에 실려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글로벌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목을 좀 해보셔라라고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이 이제 하루 전날인데도 그렇게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까지 일단 내일 또 장초에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출발을 하고 나서 좀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던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또 긍정적인 또 수급들이 들어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미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곳도 없다. 그래서 상승할 일만 남은 종목이기도 하고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좀 둘러싼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주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셔도 되겠고 비츠로테크는 또 추가적으로 원전 핵 융합 관련주이기도 하죠. 재료가 굉장히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이제 드디어 다누리가 발사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슈와 함께 내일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외에도 뭐 다양한 재료를 안고 있다고 하니까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노레이라는 종목의 흐름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제노레이는 이제 말씀해 주신 이후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좀 상승 추세로 전환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이제 종목들이 보통 상승을 할 때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아니면 제노레이처럼 이제 슬금슬금 조금 저는 음흉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음흉하게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노레이는 이제 후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을 하자면은 제노레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부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계속 변수가 있고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8,930원이고 9,000원 중반대를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죠.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셔서 수익까지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SPL셀 흐름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이제 수소 관련주로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SPL셀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S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수소 연료전지를 제가 이 종목을 드린 거를 어디서 알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차트만 보셔도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드린 종목들이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한 후에 지금 갭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상승을 한 게 제가 보기에는 살짝 이게 걱정이 된다. 갭을 좀 채우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제죠. 어제 전거래일 이제 좀 밑꼬리를 달면서 그 갭을 좀 메꾸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 자리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힘 모으기를 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국내 최초로 한국형 수소 연료 전지인 예인선이 뭐 상용화가 된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소 연료 전지 기술 국가 핵심 기술에 선정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금양이라는 종목이 뭐 급등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리 S퓨얼셀도 상당히 또 그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또 탄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해서 수소 기술,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한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FUS에도 쭉 보유하자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셈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까지 한 3%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니셈, 또 어떤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짚어볼까요? 네, 유니셈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유니셈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예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 뭐 25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라는 발표도 나왔었고 또 SK가 또 미국에 또 투자를 한다고 하죠.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또 몇십 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일단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 노란 색깔 선이 21선 이평선인데 21 이평선 돌파를 한 후에 이 위에 잘 안착을 해서 이 위에서 지금 잘 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에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돌파를 한 후에 이 위에서 이제 조금 힘모으게 하고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쭉 이렇게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더 실시간으로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 AS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셀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드가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네. 요즘엔 또 좀 그 바닥권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맞습니다. 흐름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이 손절 라인을 좀 두 번이나 내려가면서 네. 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원래 사실 손절 라인을 그렇게 막 내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지금이 타이밍인데 너무 아쉽다 싶어갖고 지금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외초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던 24,000원 선은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자리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0분 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이 공시가 하나 나와주면서 내일 좀 좋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공시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백신의 일상 이상 동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일상 이상이면은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미 많이 뭐 3상 간 백신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오미크론 표적 백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지금 오미크론 표적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바이오사에서 이미 임상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저는 한 반반인데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나 뭐 진단키트라든지 지금 좀 수급을 못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어서 어쩌면은 크게 좀 상승을 못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이런 이슈는 굉장히 차트 흐름 자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61선을 지지받고 좀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는 자리에서의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내일 우리 노란톡방이죠. 네, 또 말할 뻔했네요. 네, 노란톡방에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고 기존 우리 목표가대로 진행을 하되 어쩌면 목표가를 좀 더 높일 수도 있겠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하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란톡 샵 826번으로 주 104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파워넷이라는 종목을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어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파워넷을 뭐 어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도 지금 좀 2차 전지 대표주들
대장주들 뭐 LM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2차 전지 좀 강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제자 캔들이죠. 어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60일과 120일선을 동시에 터치를 한 다음에 지금 이 120일, 60일선 박스권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지키다가 급등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충분히 한 400억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왔고 우리가 매수 타점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았으니까 계속해서 LFP LFP 포함해서 2차 전지 종목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존 전략대로 좀 계속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5,200원까지 쭉 보유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옵티팜이라는 종목을 함께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옵티팜은 현재까지 수익률이 한 4%가량 나고 있고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점 조금 더 짚어볼까요? 네, 또 공교롭게도 옵티팜도 오늘 좋은 뉴스가 한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아예 지금 사망한 돼지의 장기를 다시 되살려내는 실험을 통해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좀 이종장기 이식에 대한 좀 거부감이라든지 위험성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옵티팜을 추천드릴 당시에도 이종장기가 좀 위험성 때문에 지금 성장성이 좀 더딘 사망 사고 때문에 좀 회의적이었던 상황에서 미국 FDA에서 이제 이종장기 필요성이 아무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또 새로운 테마의 하나로 이제 슬슬 자리매김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제 호재가 불어와서 또 오늘도 그 이슈 때문에 사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국내 시장에서는 이 이종장기라는 테마군 자체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굉장히 처음 추천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성장성 있는 사업이고 지금 이미 장기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기증자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가 좀 활성화가 되면 최소한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시작을 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차트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요. 윗꼬리를 지금 2번 정도 달아주면서 또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지금 현재 241선, 1년 기준이 되는 지금 241선을 뚫어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윗꼬리 자체가 여기에 지금 좀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오늘은 또 갭상승으로 좀 뚫으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가 어디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똑똑똑 노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 저항대 벽을 똑똑똑 노크한다면 한번 이 저항대 벽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옵티팜은 마음 편하게 그리고 우리 손절가 잡은 것도 워낙에 좀 짧게 잡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티팜의 목표가 12,000원까지 보유하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사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샵 826번으로 주 104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입장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피드백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무료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지금은 이제 신냉전 시대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신냉전 시대에 좀 활로를 찾아보자. 우리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군들, 어떤 테마군들을 봐야 되는지 이 신냉전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에 계좌를 책임져 줄 그런 산업군, 테마군을 오늘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냉전 시대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풀어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이 정보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라는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오늘 또 야심차게 준비해온 종목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미중 갈등 당시 대목 종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전문가님?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또 새롭게 갈등이 시작이 맞아요. 됐잖아요. 예. 계속해서 지금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좀 미국과 중국의 상황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이런 상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전에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데자뷰를 느꼈었는데 이전에 한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터지면서 그때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식량 관련주, 곡물 뭐 이런 애들이 움직였었고요. 그 안에서는 뭐 수산, 뭐 육계, 육류 뭐 이런 그런 테마들 싹 돌았었고 그리고 뭐 철강이라던가 뭐 원자재 가격들 상승을 하면서 그런 애들도 다 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또 얼마 전에 미중 갈등이 좀 격화가 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좀 뭔가 보복, 수입 금지라는 이런 보복을 좀 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수산주들, 특히 눈에 띄는 수산주들 그리고 뭐 중국이 이제 대만에 대한 뭐 어류를 뭐 수입을 금지 조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산주들이 또 올랐었고요. 그리고 뭐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뭐 비료, 뭐 사료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은 이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뭐 이거는 뭐 좀 특이 사항이긴 합니다만 거의 1000% 지금 보면은 뭐 2000% 상승을 했네요. 2500% 상승을 해줬고 이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식품 관련주들, 뭐 육계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이전에 인플레이션으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그 전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한번 쓱 돌면서 이제 한 번씩 또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집중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또 미중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어떤 중국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대만과 어떤 갈등이 빚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미중 갈등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 뭐 인플레이션 관련한 종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힌트를 이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말복이 다가온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말복이 이제 8월 15일인가? 그때가 말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육계 관련주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말복이 되면은 보통 뭐 초복, 중복도 지났잖아요. 맞아요. 좀 그때가 되면은 뭐 여러분들도 뭐 삼계탕이라던가 아니면 대신 치킨 이런 것들 많이 드실 텐데 예상하셨듯이 이제 육계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로 이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 예를 들면은 뭐 알코올 관련주로 해서 이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원자재 또 부각을 받으면서 MH 에탄올 이런 종목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또 쭉 빠졌었죠. 쭉 빠졌다가 또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한 번씩 또 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H 에탄올도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어류 관련주, 여기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크게 뛰었다가 지금은 그 전 주가보다 더 하락을 해 있던 상태에서 다시 한 번씩 튀어주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수산이라던가 아니면 돈육 관련주들마저 이렇게 한 번씩 튀었는데 지금 육계 관련주들은 아직은 움직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눌려있는 테마를 공략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가져왔고, 그래서 말복이 다가오니까 또 치킨 드시고 삼계탕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초복 그리고 중복 때 이런 육계 관련주들,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말복에도 또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 번째 힌트로 가져왔습니다. 네, 말복 관련한 육회 관련주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육회 관련주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 것 같나요? 이번엔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네. 되는 것 같네요. 네. 일단 많지 않습니다. 육계 관련주 많지 않은데 일단 다들 종목이 좀 바닥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기존의 대표님이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딱 맞는 차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자체가. 근데 그나마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차트 상에서 이제 바닥에서 조금이라도 거래 대금이 좀 붙어줘야 어느 정도 좀 특이 캔들이 좀 있어야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추리가 아니라 그냥 저라면 만약에 제가 지금 6개 관련 중에 하나 잡는다면 마니커 FNG를 잡을 것 같아서 마니커 FNG가 아닐까라는 추리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마니커 FNG 나라면 이 종목을 잡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전문가님? 근데 저는 다른 종목을 잡을 거라서 네. 그거 잡으시고 전문가님 네. 다른 종목을 잡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HMR 시장 확대 외형 성장 기대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가정 간편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밥하기도 귀찮고 이쪽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또 이것도 관련주로 엮여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 간편식 관련해서 상당히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잘 나오고 있고 뭐 닭고기 볶음밥이라던가 저도 굉장히 자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뭐 닭고기, 닭가슴살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실제로 드시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그 회사의 그런 지주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닭가슴살로 일단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지금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예요. 온라인 사업을 좀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인 건데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중국 시장에 진출도 했고 시장 확대가 지금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6개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한번 추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 힌트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힌트를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이 종목이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종목명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 #826번으로 주백사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를
힌트를 맞춰보시는 시간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태조 이방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갑자기 역사요? 요즘 또 신조어가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태조 이방원. 네. 이제 앞으로 조금 성장할 만한 섹터, 이제 예.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볼 만한 섹터군으로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신냉전 시대의 수혜주를 찾자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태조 이방원이 뭐냐면 일단 먼저 태는 태양광.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중국 견제로 인해서 지금 태양광이 굉장히 올라온 상황이죠. 그다음에 조는 이제 조선, 이방원의 이는 2차 전지. 그리고 방은 방산 그리고 원자력의 이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5가지 섹터를 좀 보자 하면서 이제 좀 잘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 태조 이방원의 2에 해당하는 이 2차 전지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해서 저 태조 이방원이다. 네.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 주식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걸 몰랐다니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이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업체 투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세계 최초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세계 최초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업체, 세계 최초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상용화한 기업을 이 거기에 기업이 투자를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좀 2차 전지도 사실 성숙할 만큼 좀 성숙한 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의한 상승도 한번 나와줬고 대형주 위주로 실적에 의한 상승도 한번 나와줬고 했기 때문에 원래 이 산업의 성장은 또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something new가 나오면서 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은 할 만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무언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2차 전지에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 일단 먼저 전고체 배터리 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어저께 이제 파워넷을 추천드렸듯이 LFP와 전고체 배터리 요거 두 개를 좀 우리는 앞으로 2차 전지에 염두를 두고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세계 최초 대만 업체입니다. 대만 배터리 업체 지분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전방 산업으로는 이 기업의 전방 산업으로는 FPCB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 사업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G전자 혹은 삼성전자에 지금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또 전방 산업군도 좀 튼튼하다. 하지만 살짝 지금 실적이 2020년에 살짝 적자가 나오기는 했는데 오히려 적자가 나온 후에 2021년, 22년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원래 적자로 빠졌다가 흑자로 돌아설 때 보통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상방으로 지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 또 두 번째로 다양한 좀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할 만큼 또 좋은 사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한 이슈들도 참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고 하죠. 그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업체 투자를 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네.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뭐 일단 지금 뭐 나인테크라던가 아니면은 뭐 뉴인텍 이런 종목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 아닌가요, 전문가? 네, 아쉽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두 종목은 아닌 걸로? 네, 두 종목도 저도 다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주전자재료와 뉴인텍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이땡이 이렇게 또 센스 있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우영우에서 따온 네, 맞습니다. 힌트인데 이 앞에 있는 이땡이가 이제 종목명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 이땡이 예.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인도인 역삼역 이땡이까지. 네, 이땡이. 네, 오늘도 방송 사고가 날 네. 뻔했습니다. 이땡이까지고요. 뭐 사실 이제 살짝 말장난스러운 거기는 한데,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 좀 많이 힌트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 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재료도 재료인데요. 지금 추세 자체가 이제 업사이클로 치고 나가기 딱 바로 직전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미 용오름도 이미 발생을 해 놓은 상태고 눌림목이 충분히 지금 발생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좀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계속해서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 어제 오늘 해갖고 이제 2개 정도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땡이 힌트를 하나 조금 더 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괜찮습니까? 예. 혹시 포켓몬스터 좋아하십니까? 옛날에는 봤죠, 많이. 많이 보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요? 네. 전혀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습니까? 전문가님은 아시겠어요? 포켓몬스터? 네, 제가 또 이 포켓몬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귀엽게 생겼죠? 네, 이제 포켓몬이- 세 가지로 변하는 그 포켓몬 아닌가요? 맞습니다. 진화를 세 가지로. 네. 저만 지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10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여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힌트를 정리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전문가들의 이제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말복 육회 관련주인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여러분도 혹시 예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푸드나무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공개를 할 건데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푸드나무가 랭킹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닭가슴살로 일단은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저도 굉장히 즐겨 먹는 회사의 그런 닭가슴살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랭킹닷컴 같은 경우에는 유입되는 회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유입되는 수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총 회원 수가 거의 200만 명을 넘어가고요. 사실 기존 그런 쇼핑몰, 온라인 전문 쇼핑몰로서는 상당한 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래에 여러 가지 또 브랜드를 소유를 하고 있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수급 계속 들어와 주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바닥 어느 정도 찍고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한 3거래일 전, 4거래일 전쯤에 한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7%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딱 여기 이 저항선을 맞고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 한 번 더 돌파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다,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 예시를 보면은 사실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바닥권에서 그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나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죠.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이제 힘 모으기를 좀 하고 이때 강하게 상한가로
간 그런 종목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차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고점에서 좀 자리를 지켜주고 그런다면은 앞으로의 또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사실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비슷합니다.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죠. 푸드나무도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여기서 숨고르기를 좀 하다가 여기를 돌파해 주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재료는 뭐 복날도 있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순환매도 있겠고 미중 갈등이 또 부각이 받게 되면은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또 납품하는 그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또 자세히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은 매수가는요. 27,000원, 27,000원에서 22,1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일단 잡아드릴게요. 2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았고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잡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주연 대표가 가지고 온 전략주는 푸드나무인데요. 말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육계 관련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간편식 수혜주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가격 라인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일단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세한 가격 공략과 지금 이 차트가 정말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왜 어째서 예사롭지 않은지, 그리고 파도 지금 현재 어떤 파동을 타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항상 우리는 전망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예전에도 굉장히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NFT였어요. 작년 3월, 4월부터 NFT에 대한 이야기를 전망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때 당시 300%, 400%까지도 수익을 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선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군이 어떤 건지를 좀 정리를 해놓고 미리미리 정리해놓고 가능하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기탄 없이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 자세한 전략은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이 전략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더 많은 신냉전 시대의 수혜주들까지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또 내일장 전략을 좀 짧게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주연 대표님, 내일장은 어떤 전략 가지고 대응하실 건가요? 네, 일단 오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둘러싼 변동성이 있고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긴장감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하방으로 우려를 하기에도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높아심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변수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계속 욕심을 부리지 않고, 왜냐면은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수익 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이제 덜어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챙겨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수익 실현 좀 해가면서 줄먹 인지하시고 그렇게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줄먹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백사 전문가님은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테마군이나 산업군들이 조금씩 보이고는 있는데, 근데 저는 이미 좀 드러난 테마들이 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미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좀 부정적인 에너지가 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테마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게 되면 바로 가서 확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드러난 테마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를 생각을 해보고 더 멀리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끝나고 우리 공개 방송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앞으로 지금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건들이 이게 맞물림이 돼서 지금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또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또 신냉전 시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826번으로 오늘 보셨죠? 두 전문가들 중에 함께 하고 싶은 전문가 있으시면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링크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전략과 좋은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